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주가는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호재가 나왔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악재가 나왔는데 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마치 휘청대면서 걷는 것처럼 주가는 무지하게 행보를 한다. 그게 랜덤워크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의 어제 GDP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는 올랐는데요. 실적을 주목했다는 것이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물가 지표죠. 오늘 밤에 PC를 포함해서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주가와 실적 경기가 달리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제 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시장도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는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도 지수 한번 보면요. 미국이나 보면 우리도 한 1% 넘게 강하게 가야 되는데 좀 주춤주춤거리기도 하고요. 또 금요일입니다. 여러 부담들이 좀 있는 거고요.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된다고 하면서 화장품 주는 급등입니다. 여성들은 또 설레기도 하면서 긴장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리오프닝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홍성학 대표님 오세요. 딥사이트 시간에 이제 5월을 앞두고 시장의 변화가 좀 있을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깊게 좀 분석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입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인데요. 양지수 일단 힘을 내고 있죠. 올라가는 종목 개수도 괜찮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게 연속을 뛸 수 있을까 주말 앞두고 있는 흐름을 고려했을 때는 장 마감까지 좀 더 면밀히 실적 이슈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도 종목 이야기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과 저희 소리 소문 없이 목표가를 달성하는 기업들 나눠봤던 종목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하나 더 AS 할게요. 고려 신용정보입니다. 어제 장중에 목표가 터치를 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3월 달에 말씀을 주셨고 소리 없이 조용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요거 보유자분들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이긴 하지만 이 종목의 상승이 마냥 이제 반갑지만은 않은 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불황을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는 리세션이잖아요. 경기 둔화인데 일단 이 부분이 이 주가가 지금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상승하는데 가계대출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다가 새로운 정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또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이 회사에는 더할 나위 없는 업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금리 상승의 사이클 그리고 불황이 우려되는 시장에서 해지를 하는 수단으로 적합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총 1,500억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잠잠해질 때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 신용정보 저희 한 번 더 AS 최종 체크를 해드렸고요. 시장에 대해서 과장님의 시각도 궁금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루 올랐다가 환호했다가 보면 다음날 또 뉴욕에서 무슨 이슈로 떨어지고 이게 사실 반복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갈피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럴 때 뭐 실적주에 집중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올라가는 테마주를 노려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시장?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저는 일단 트레이딩은 좀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럴 때 엇박자 타면 계좌가 녹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너무 매크로 이슈도 많고 뭐 이런 부분에서 다 우리가 체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중심을 잡고 이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무기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제가 보는 지표들 몇 가지를 좀 참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먼저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급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력 메이저 수급이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루하루 체크하기보다는 일단 트렌드 있게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초 이후에 코스피의 주요 기관들과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의 수급 추이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 시장을 좀 기민하고 스마트하게 대응한다라고 생각하는 기관 중에 사모펀드를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모펀드가 이제 3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특징적인 거는 외국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율의 상승, 그다음에 대형주의 모멘텀 부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일관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은 이제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수급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 좀 안 좋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기관 외국인 모두 거칠게 시장을 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연기금만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 체크가 가능하실 겁니다. 제가 이 표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도 개인 투자자이긴 한데요. 결국 시장을 이기려면 기관과 외국인과 좀 같은 방향으로 저는 트레이딩을 해야 확률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가 바닥에서 순매수로 전환을 하는 시그널이 나오거나 외국인이 코스닥을 한 2천억 이상 큰 금액으로 매수를 해서 들어올 때를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주로 시장을 대응할 때 위험 지표로 활용을 하는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흔히들 채권 시장의 IQ는 3,000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위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4월 초를 저점으로 다시금 이 위기의 지표가 점점 상승을 하는 것은 안전 등급의 채권과 위험 등급의 채권의 차이가 높아졌다라는 의미일 거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를 봤을 때 팬데믹 2020년 3월 때도 이 지표가 하늘 높게 치솟으면서 나스닥이 이제 폭락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당시 이 지표가 이제 고점을 찍고 피크아웃을 하면서 시장이 급반등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결국 이번에도 이 위기의 신호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결국 이게 위기의 지표이기도 하고 기회의 지표이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는 때를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제 그 위로만 치솟고 있는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도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 증시 반등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의 긍정적인 어떤 반전의 시그널들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증시 반전의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버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좀 중점을 두시는 것 추천드리겠고 우선 다음 주 5월 FOMC 결과가 1차 변곡점이 될 수는 있어 보이고요. 금리 상승의 어떤 수준과 연준의 긴축 스케줄 등 체크하신 후에 전략 한번 다시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더 버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리스크 관리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우리는 때와 이 타이밍을 좀 노려가는 에너지를 모아가는 시기로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말씀 주셨고 어떤 변곡이 나타날 때 우리가 시장에 기대를 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힌트 주셨으니까요. 지표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잔금 해제 종목 첫 번째 무엇일지 열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골라주신 풍원정밀. FMM 국산화의 꿈을 이뤘다.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볼게요. 사실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포인트 열어보면 6천억 시장을 노린다? 약간 이 6천억 이런 숫자를 접하면 설레잖아요. 네, 맞아요. 6천억 시장 어떤 거예요? 예, 지금 이 기업이 지금 새로 신규 개발한 어떤 소재의 총 시장 규모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차차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2월 28일에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기업이고요. OLED 증착용 마스크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OLED 유기물 증착 공정의 핵심 부품이라고 불리우는 FMM이라고 하는데요. 파인메탈 마스크라는 건데 현재 일본이 이제 DNP라는 기업이 이 소재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소재가 상당히 기술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상당히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풍원정밀이 독자 개발에 성공을 한 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면서 국산화에 빠르게 대체하는 부분이 이제 시장의 기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은 이제 풍원정밀이 안타깝게도 2003년에 이 FMM이라는 걸 개발을 했었어요. 오래전이네요. 네. 네. 그런데 2007년에 고객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해야 되는 시기에 투자 타임을 좀 놓쳤어요. 예, 양산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6천억 시장의 규모의 FMM 시장을 일본의 DNP라는 기업이 전부 다 독점을 하게 된 거고요. 다시 2018년에 국산화 시도를 해가지고요. 2020년도에 고객사 공동개발 성공을 했고요. 조금 안타깝긴 한 것 같아요. 뭔가 네. 타이밍을 놓쳤다는 게. 네. 그럼 이 파인 메탈 마크 이 FMM이 뭔지 좀 네.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FM이 도대체 뭐냐, 근데 국산화가 왜 그렇게 어려웠던 네. 거냐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품은 이제 그 OLED 해상도의 어떤 수율과 어떤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하는 핵심 소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TV나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 들어가는 OLED 이제 패널을 생산할 때 삼원색이라고 하죠. 적색, 녹색, 청색, 픽셀을 증착하기 위한 정밀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얇은 금속 방막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구멍이 한 2천만 개 정도 뚫려 있습니다. OLED 패널에 이 FMM을 대고 화소를 형성하는 소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뿌리죠. 그러면 일정한 크기와 간격으로 화소를 형성하는 소재가 패널 표면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형성된 소재가 전류를 받게 되면 이제 빛을 내는 영상을 구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어려워라고 보시면 이게 알루미늄 호일처럼 굉장히 얇아요. 얇고 미세한 높은 정밀도와 균일성으로 압연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동일하게 양산을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수율 확보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 품질과 생산성이 보장되는 금속 원소재를 확보하는 건데 이제 이 FMM의 원재료는 니켈 합금이거든요. 일본의 이제 DMP라는 회사는 히타치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고 이 풍원정밀은 현대 BNG 스틸로부터 독점 계약해가지고 공급망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경쟁사들은 사실 이 원소재 확보도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력 격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풍원정밀 말씀 주신 그 포인트들을 잘 짚어보니까 관심 생기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가 괜찮은 접근 자리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밸류 평가를 해보죠. 사실 상장할 때와 좀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좀 도달을 했고요. 오늘 한 3.6%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 저희에게 이 종목 정리해서 주셨었는데 네. 오늘의 상승 괜히 아쉽겠어요. 예, 어제 제가 대본을 쓸 때도 막 상승을 하고 있었고 오늘도 이제 제가 여기 오는데 상승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긴 한데 뭐 장래가 좋은 기업이니까요. 네. 예, 근데 일단 지금 이제 저는 시장에서 너무 버는 돈에 비해서 고밸류 받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현재 높은 밸류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에서 이 회사는 유일하게 FMM에 대한 원천 특보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이제 6월에 8세대 FMM 생산 라인이 완공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4분기부터 FMM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양산과 납품이 잘 이루어진다면 현재 올해 FMM 시장 규모가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의 점유율 일부만 국산화해서 가지고 온다라고 봐도 이제 뭐 최소한 20% 수준만 국산화 성공을 해도 이 제품 마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DMP는 한 50% 정도 남기고 있고 한 40% 수준만 이제 영업 마진으로 남긴다고 봐도 현재 이익에서 이 FMM의 마진이 한 연간 500억 수준으로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총은 절대 비싸다고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 이 밸류에서도 사모펀드가 꾸준하게 매수하는 것은 500억의 연간 이익에다가 뭐 한 20배 정도 준다라고 하면 뭐 시총 1조 원까지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가 돈 냄새를 가장 빠르게 맡는 사모펀드가 꾸준하게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올라버려서 22,000원 중반대 거래가 돼요. 말씀하신 대로 이 모멘텀을 받아가게 된다면 얼마 정도 목표가 설정하시는지? 네, 저는 일단 가격 전략은 목표가 한 26,000원 정도로 1차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한 2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00원의 목표가 설정해 주셨어요. FMM,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셨는데 저희 한 번 더 이 섹터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스토리 좀 더 복귀하면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두 번째 잔금 해제 종목 이어갈게요. 원티드랩. 또 노래 가사가 나왔어요. 제가 노래를 잘했으면 한 소절 해봤을 텐데 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요. 이게 채용 플랫폼 업체이잖아요. 네. 지금 이 시점에 왜 있지? 사실 주가적으로도 그렇게 주목받고 있진 못해서 맞습니다. 네, 한번 포인트 잡아볼게요. 첫 번째는 플랫폼 성공은 사용자의 만족도이다. 플랫폼이 여러 개가 사실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 원티드랩의 운영이 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이제 그 원티드랩에 대해서 좀 재미없는 기업 아닌가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자가 높지 않잖아. 어떤 그런 포인트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도 나름의 저는 해자를 좀 찾은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특별함을 말씀을 좀 드리면 좀 네. 매력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 회사가 하는 것은 AI와 지인 추천에 기반한 원티드라는 채용 플랫폼을 통해서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매칭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칭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매칭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원자의 어떤 스펙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하고요. 기업이 원하는 포지션에 적합한 지원자를 이제 매칭을 해서 추천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존 채용 포털과 원티드랩의 채용 비용을 비교를 한 표인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비용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채용 포털의 경우에는 과금이 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채용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과금이 되거든요. 그런 형태인 반면에 이 원티드랩은 추천한 지원자가 기업으로 최종 합격을 해서 출근을 했다면 합격자의 연봉의 7%를 수수료 매출로 인식을 하는 구조예요. 헤드헌터 그 대비해서 네. 굉장히 과금이 낮네요, 비율이.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업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별도 사용료가 없고 또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장점이 있고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어떤 공고를 선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사용자인 기업과 지원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하나는 저희 때만 해도 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컸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평생 직장의 꿈을 이뤄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MZ 세대들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한국 채용 시장의 변화가 저는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이제 이직 횟수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직 횟수 자체가 증가를 하는 부분이 되게 주목할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한 2010년과 2020년을 비교를 해보면 연차별 직장인의 이직 횟수를 비교해보면 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직을 경험하는 나이가 점차 또 빨라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직의 횟수가 빈번해지고 많아질수록 채용 플랫폼을 찾는 니즈가 증가를 할 것이다. 증가하는 추세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보다 네. 저희 후배들 라인에서 보면 주변에 이직 소식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전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확실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직이 더 빈번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이 되면서 원티드랩도 앞으로 네. 더 주목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트렌드의 변화. 채용 시장의 트렌드 변화 지금 제일 부각되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가장 부각되는 거 두 가지는 일단은 매칭. 예, 매칭이라는 그 키워드하고 IT 개발 인력의 부족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포털사나 이런 데서 네. 요즘에 개발자 확보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맞아요. 어떤 정도냐면 우스갯소리로 길 가다가 잘 나가는 개발자랑 어깨만 스쳐도 바지가랑이 무조건 잡아야 된다. 예, 붙잡고 매달려야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 IT 개발의 인력의 수급도 어렵고 몸값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서비스가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 급격하게 성장한 이제 수요에 비해서 개발자 인력 공급이 상당하게 쇼티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원티드랩한테는 이 개발자 인력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주목하실 게 이 원티드랩의 현재 채용 합격자의 70%가 디지털 직군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회사 차원에서 고용 문제를 생각했었는데 네. 이게 채용 플랫폼이니까 수수료를 먹는 그러네요, 구조니까 그러네요. 반대라고 네. 보시면 되고, 이 이제 그 디지털 직군이고 개발자들이 상당히 많고 IT 업계 채용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주목하고 있고요. 최근에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발표를 보면은 이 IT 인력의 쇼티지가 2025년까지도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은 평균 연봉, 개발자의 평균 연봉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거고, 그거는 바로 원티드랩의 채용, 수수료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도 채용 매출 수수료가 매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채용 부분에서 IT 개발자 채용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수수료 증가 첫 번째고요. 앞서 또 트렌드가 매칭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또 무슨 변화예요? 네, 그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도 이제 채용 시장의 변화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잘 감지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예전에는 대기업들이 뭘 선호했냐? 그 공개 채용 방식.
좀 대량으로 많이 대규모로 뽑는 요즘 공개 채용 공채 방식.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수시 채용을 좀 선호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수시 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 수시 채용이 느는 걸까요? 네, 이제 기업에서 일단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채용 이후에 회사가 필요한 업무에 좀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어떤 이제 채용을 하려는 니즈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인크루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보면은 공개 채용 비중은 이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수시 채용은 반대로 과거 대비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변화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바로 매칭 방식의 중요성인데 매칭 방식의 특성이 바로 이제 AI 등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원자가 가진 경력과 기업 공고를 효율적으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채용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제 비용이 저렴해지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방식보다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점유율 높여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 원티드랩의 실적 업사이드를 열어주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올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매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올해는 520억, 내년 790억 정도 큰 폭의 성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원티드랩이 뭐 시장에서 재미없는 주식이라고 이렇게 비유되는 게 사실 주가 때문일 것 같아요. 네. 크게 막 상승 랠리 특징주로 빵 부각되고 이런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요. 오늘도 한 1% 정도 밀리고 있는데 얼마까지 생각하세요? 네, 그 기존에는 이 종목을 약간 정책 수혜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연기금의 매수가 이제 최근에 초입 국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9,0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9,000원 원티드랩 한번 지켜보면서 저희 계속해서 체크해 나갈게요. 과장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 소리 소문 없이 목표가 도달하는 종목이 매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번 더 다시 보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